회의 직전에 봤습니다. 대장동 변호인단 1차 관문 모두 통과, 대장동 특혜공천 반발. 예, 즐거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저는 즐겁습니다. 제 입장에선 너무 좋습니다. 이런 게 어떻게 좋은 일을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어제 모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. 민주당 하위평가 20%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와 국회 출석률을 분석한 기사인데요. 우선 김영주 의원께서는 하위 20%에 포함되었다고 알려졌는데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107건,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90%를 넘었습니다. 하위평가 명단 속 31명 평균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75건,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 모두 94건이었습니다. 이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 2년간 대표 발의 법안 건수가 6건, 상임위 출석률은 36%였습니다. 이 기사를 보고 마지막은 이재명 대표는 하위 20%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데 앞서 대장동 변호인단이 1차 관문 모두 통과한 것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하위 10%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생각한데 제 주장이 아마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. 이재명 대표의 출석률에는 재판 출석률을 더한 것으로 보여지고, 그리고 법안 발의 건수에는 이 재판 의견서 제출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건 아마 제 주장이 맞을 것입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은 것인데, 이분들은 항상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, 그리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것과 정치적, 역사적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을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이분들 민주당 경향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본인 허위증명서, 표창장 위조, 감찰 무마로 말미암아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자꾸 내비치는데 좀 대단한 착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, 송영길 자꾸 잊혀지는 우리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검찰 해체당을 창당한다고 하였습니다. 돈봉투 돌리는 행위가 어떻게 공공선에 이바지하는지 좀 상당한 의문이고요. 역시 잊혀져가는 인물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도 드루킹 선거 조작을 이루고서 역사의 판단 운운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들 모두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보통 우리의 경험상 이런 문제에서 역사의 판단이 더 가혹하지 않습니까? 당대의 사법적 판단보다 부패와 어떤 나라를 망치는 것에 대한 범죄에 대한 판단은 역사의 판단이 훨씬 더 가혹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